플라스틱에 대해서 도로테 무화장 지음 최린 옮김.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에도 읽었지만은 또 어떤 각도로 좀 더 깊은 의미를 보기 위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독설하는 플라스틱의 비즈니스의 모든 것, 플라스틱 비즈니스. 도로테 무화장 여성분인데요. 기후와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프랑스 통신사 워싱턴 브뤼셀 특파원 18년 이후에 프랑스의 법률 사건을 취재, 지원책으로는 정의 법을 초월한 대통령을 조사하다 몸과 인질 사업에 대해 조사. 아주 날카로운 여류 작가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테러범. 우리를 독설하는 플라스틱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 이베드의 교사를 사랑하는 형들이여, 악마의 달콤한 속임수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임을. 또 플라스틱 폭탄을 폭파하다. 테러범. 들어가기 전에 플라스틱 소유로 플라스틱 폐기물 정식 연맹, 그리고 당신이 연락을 취했던 다른 여러 조직과 의논한 결과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흔해 빠진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버림받았다. 아무리 마음에 준비를 해두어도 매번 기분이 이상하다. 플라스틱 문제를 조사하며 1년을 보냈고, 난 매우 참을성 있게 그리고 정중하게 업계 유명인사들, 전문가협회, 또한 제품의 포장 용기가 해변에 나뒹굴도록 내버려둔 기업들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가 취소되어서 분한 마음은 다스나마 저널리스트의 직업적인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자부심. 플라스틱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어디에서요? 여러 재단에서. 한편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자며 홍보를 많이 하면서 다른 햄버거는 다른 그 주제를 다루는 책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느니 이상하다. 이렇게 화석 에너지는 죽었다. 이네오스 대혼란을 일으킬 미세한 가다복용 플라스틱 위생적일까? 또 BPA에서 배응원에서 딜레마, 재활용, 화학 재활용, 아시아 유호. 서류상으로 야심만만했던 잊힌 사람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머릿말음. 3%. 이 수치는 향후 몇 년 동안의 플라스틱 생산품 성장을 예측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날, 나는 낡은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한 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매년 3%로 성장한다는 것은 20년 내내 전 세계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어떻게 정치인과 언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관련 산업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데 기가 닳도록 들어왔던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이 도대체 어떻게? 코로나19가 그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폭발적인 증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을 뿐이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력은 아직 여전하다. 플라스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플라스틱. 1907년에 베이클라이트가 발명된 이후에 이 소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화학 구조가 동일하며 99%가 화석연료, 즉 석유가스 석탄에서 나온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한 것이 없다. 70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바라던 대로 발전했지만 그 사이에 7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우리 주변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근심거리이다. 더 이상 코끼리나 축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수치는 미친 듯이 정신없이 쌓였고 관련 연구도 증가했다. 플라스틱 바닷속. 몇 년 사이에 시민들이 이 재앙을 익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재앙이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오염과 버리는 전쟁, 그리고 생산량을 2배로 늘리려는 막대한 투자, 이런 불편한 모순에서 관심을 돌리려면 교란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나는 벌써 비평가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배경음악은 엘머 푸드 비트의 히트곡이다. 으르렁거린다. 오래당은 잘못된 질문만 해왔다.
우리는 스스로 이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제거되는 것일까 하고 묻기만 했다. 이제 플라스틱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한다. 물론 소비자도 플라스틱 오염의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불성실한 시민들에게 은근히 의존하면서 제조업계는 자신들의 책임을 너무 빨리 지워가고 있다. 책임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석유산업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산업도 의혹을 바꾸고 조작하는 데 능숙하다. 의혹을 방어하려고 이 분야에서 펼치는 로비는 꽤나 강력하다. 플라스틱은 새로운 담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면이 될 것인가? 담배가 20세기에만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에 반세기에 걸쳐서 담배 회사는 담배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이 산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는 전략을 펼쳤다. 화석에너지는 죽었다. 화석에너지 만세. 플라스틱은 기후를 보호한다. 쇼핑 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볼펜과 기후변화의 결과를 연결짓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 극히 소소만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반은 석유로 가득 차 있다. 커피메이커, 의류 칫솔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99%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후재앙을 피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화석에너지를 땅속에 묻힌 상태로 그냥 두어야 한다. 현지의 도표는 다소 암울하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좋은 의도, 주사위, 피아노 건반,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 상하로 훔치는 밀렵권에게서 코끼리를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 벨기에 출신의 미국인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다음 단계를 밟아서 최초의 원전 합성 플라스틱을 발명한 것은 1907년의 일이다. 다른 주의 벽돌들은 1920년대와 40년대에 놓였다. 폴리머의 촉진제. 제2차 세계대전은 폴리머 개발의 촉진제로 사용했다. 장비에서 혁신이 시작이 되었다. 플라스틱은 낙하선과 비행기뿐만 아니라 원자 폭탄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테프론이 접합 부위의 밀봉을 책임졌다. 플라스틱은 모든 것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 후로도 플라스틱 열풍은 흔들리지 않았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 같은 철학자들도 플라스틱에 매혹이 되었다. 6종의 플라스틱이 시장의 90%를 점유하다. 6종의 수천 가지 포리머가 발명했지만 단지 6가지가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그것들은 모두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용도를 위해서 다시 녹일 수 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폴리스타렌, PVC, 폴리에틸렌, PET, 작물에 사용되는 합성선료,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그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물질은 추구하는 첨가제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제형을 생성한다. 폴리에틸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폴리에틸렌이 있다. 7번째 폴리머는 폴리우레탄인데 이것도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다. 제조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며 식물 밑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6종의 플라스틱과는 달리 폴리우레탄은 열경화성 소지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내구력이 매우 강한 이 플라스틱은 일단 경화되면 고체 상태로 남아 거의 재활용할 수가 없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산업의 무게중심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2006년만 해도 유럽과 북아메리카 여전히 아시아 38%를 앞서며 세계 플라스틱의 절반을 생산했는데 이후에 시장 지배력이 역전이 되었다. 아시아 대륙은 현재 생산량의 51%, 선두를 달리고 유럽과 북미는 35%. 이렇게 다시 화석 에너지로 들어가 보자. 플라스틱은 폴리머 단위마다면 더 작은 요소인 모노머로 구성된 큰 분자이다. 이런 폴리머는 성유 증류 시에 나오는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에 존재하는 에탄에서 생산될 수 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에탄과 나프타는 탄화수소 분자를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기 위해 거대한 분해 증류 혁명로 속에서 전기가 있는 상태로 섭씨 800도 이상 가열이 된다.
2050년 석탄 화력 발전소 619개에 해당한다. 50년 동안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에 띄는 오염 문제로 많이 거론되었지만 그것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 조각은 기후를 교란시키는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020년 처음으로 비정부기구는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배출량을 정량화해 보려고 애썼다. 국제환경급 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2019년에 플라스틱 생산 폐기 및 소각으로 8억 6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189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295개, 50년에는 619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석유 대기업 셀과 엑슨모빌, 펜실베니아주와 텍사스주에 건설할 계획인 2개의 에틸렌 생산 공장은 매년 자동차 80만 대가 내뿜는 양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플라스틱 산업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석유와 가스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스마트폰이나 목욕할 때 갖고 노는 오리로 바뀌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플라스틱 산업의 원료이기도 하다. 거의 같은 비율로 쓰인다. 그 결과 석유화학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시멘트와 철강 다음으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부분의 70% 이상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주로 비료와 세제에 관여한다. 2018년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 부분을 에너지 논쟁의 주요 사각지대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경고했다. 사우디, 셰브론, 엑소모빌, 쉘 등등 150년 동안에 전 세계 온실 배출의 최초의 공헌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석탄가스는 공장을 운영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만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료이다.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은 가스의 경우에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급성장하며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이 혁명의 결과 미국은 약 15년 만에 절대 폐위되지 않는 중국이라는 황후의 뒤를 따르는 플라스틱 왕자가 되고 말았다. 수압파쇄법을 개선했다. 환경에서 이것은 물, 모래, 화학, 물질의 혼합물을 취하여서 주입하는 것인데 가스와 오일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아주 미세한 균일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탄화수소를 방출할 수 있어서 기존의 가스나 오일보다도 100배 또는 200배 더 많은 유정을 치수해야 한다. 플라스틱 테러범들은 세일가스 냄새를 일찌감치 맡았다. 말하자면 에탄올이 잘 공급되며 과잉 생산되는 시장에서 세일가스는 그들에게 환상적인 기회를 준다. 폴리머를 생산할 때 세일가스 안에 메탄과 함께 섞여 있는 5에서 10%의 에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폴리머는 자동차 연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과잉 생산의 위협은 미국 화학협회의 효소를 모든 플라스틱 테러범이 들었다. 플라스틱 제조업계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 보호가 비상사태가 되고 열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사라지려는 세상에서 그들은 화석연료가 반드시 새로운 철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화학협회가 의뢰한 연구는 포장재를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상거래와 음식 배달의 지속적인 증가, 플라스틱이 편재하는 변기 파이프 분야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혁명 등등등등 20억 달러짜리 전기 분해액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1조 유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이 있는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석유화학 분야의 주요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수많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와 물에 배출되는 유독성 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루지애나 베튼 루지와 뉴올리언스 사이에서는 석유화학 공장 수십 개가 세워져서 암 발병이 급증한 탓에 그 지역은 암의 골목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분석가가 진정한 성공 스토리를 예측하는데 아쉽게도 이 성공은 지구가 아니라 그저 업계를 위한 것이다. 2020년 분석 전문기업 우드 맥켄지는 향후 5년 동안에 석유화학 공장 176개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80%는 아시아에 세워질 거라고 밝혔다. 제품과 프로젝트의 다른 정제 제품에 비해 평균적으로 톤당 $665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얻었으며 정유업계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까지 정유업체들이 자동차 연료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렸고 석유화학에 사용된 원자재가 원유보다도 때로는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플라스틱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런 추세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방어책이다. 배럴당 10에서 40%를 플라스틱 생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대 5배의 크기의 정유소가 건설되고 있다. 에너지 대기업 사우디 아람코는 이런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고 또 향후 10년에 걸쳐서 $1,000억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업계에 대해서 덜 낙관적이다. 수압화세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깊은 구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압화색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에서 플라스틱 수요 특히 전 세계에 벌리며 기회. 국제에너지기구는 신흥경제국에서 펼쳐질 플라스틱 수요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상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기구의 견해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및 금지 조절에서 것이다.